자,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이걸 제가 지난번에 놓쳤었는데, 이 사기꾼 잡다가. 자,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유죄 인정될까 하는. 이게 연합뉴스 기사인데, 원래 연합기사는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뭐 솔직히 나름 중립적으로 쓰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문처럼 보이느냐? 바로 김종인과 이 보수파리 피플파워들이 이 요새들을 다 넘겨서 성역을 지금 쌓아주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이트 기사를 썼는데도 이게 친문 기사가 돼버려요. 스스로 다 백기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만 봐도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자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500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에서의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경범죄죠. 사자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근데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어요. 최고형이 2년인데 1년 6개월 징역을 받았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포함이 안 되고 허위 사실만 되는데 지금 헬기 사격 문제거든요. 조비오 신부라는 사람이 헬기에서 5.18 때 난살했다, 사격을. 전두환 입장에서는 무슨 헛소리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그랬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사자 명예훼손에서 1년 6개월 지금 구형을 받았는데, 헬기 사격은 입증된 바가 없어요. 전혀 입증된 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그냥 명예훼손도 아닌 사자 명예훼손으로 1년 6개월을 때려버릴 수 있냐? 바로 김종인과 보수파리와 피플파워들이 5.18 문제로 엎드려 빌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여기 대해서 좀 못 나서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사자 명예훼손 하면 이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거 박근혜 정권 때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주진우죠, 주진우. 주진우하고 김어준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 당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이거 뭐 완전히 허위 사실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허위 사실이고요. 자, 근데 대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독일 탐방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 독일 탐방 일화가 약간 사실하고 틀릴 수도 있겠죠. 워낙 설이 많으니까. 근데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잖아요. 완벽한 거짓말인데, 서독 대통령 만나가지고 돈을 받아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산업화 개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완벽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자, 그럼 근거는 뭐냐? 사료라 해봐야 친문좌익이 만든 거짓 사료고, 언론 보도라 해봐야 친문좌익이 만든 거짓 보도인데, 이 거짓 보도를 근거로 보도했다는 걸 이유로 1심에서부터 대법까지 다 무죄 나왔습니다. 친문 세력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 때부터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다 무죄가 나와버리는 상태예요. 저도 하나 오마이뉴스가 붙은 게 있었는데, 제가 직원에게 급여를 체불했다라는 거짓말을 보도했습니다. 무죄 나왔어요. 오마이뉴스가. 저 급여 체불한 적 없거든요. 급여 체불했다는 거짓말을 했는데도 무죄가 나왔어요. 이건 사자 명예훼손도 아니고 일반 명예훼손인데, 똑같이 허위 사실을 얘기해도 친문은 늘 무죄를 받아왔다는 거죠. 자, 반면에 조현오 총장, 노무현이 차명 계좌 발견된 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 법적 구속 때 징역 8개월. 어차피 이것도 허위 사실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 못 만났던 허위 사실인데, 똑같이 허위 사실 얘기해도 친문이 하면은 무죄, 친문 반대편이라면 유죄, 그것도 구속.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우종찬 기자 문제하고 연결돼요. 자, 그리고 5.18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얘기했던 그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부를 가정한 공산주의자들, 이것도 아마 다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사자 명예훼손 된다 본데, 최고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받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대놓고 욕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이게 최대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것도 북한 특수군이 안 들어왔다는 증거는 없죠. 그건 원래 그래요. 이 논리 구조가 북한 특수군이 들어왔다라는 증거를 낸다? 정황 증거죠 다. 북한 특수군 딱 잡아가지고 얘가 북한 특수군이다 5.18 때 들어온 이 증거는 못 내놨죠. 지 박사나 저기 김대령 박사나 다 정황만 얘기하는 건데, 반대로 북한 특수군이 안 들어왔다는 증거를 내놓는다는 거는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들어왔을 줄 어떻게 알고, 그 5.18 직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서는 북한 특수군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가지고 따진 적이 없고, 90년대 김영삼 정권 때에 무슨 역사 반호서기 같은 그 이상한 서커스에서도 그때도 북한 특수군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따져본 적이 없고, 노무현 때 과거사 특위에서도 따져본 적이 없고, 문재인 때 하는 지금 5.18 특위도 지금 원래는 따지기로 했는데 지금 안 따지지 않습니까? 즉 5.18 관련 조사에서 지금까지 북한 특수관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따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만원 박사를 최고형인 2년을 때려버립니다. 허위라는 인식도 있었고, 아니 지만원 박사가 어떤 사람인데 그걸 허위라고, 이분은 자다 깨더라도 북한 특수군이 들어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거죠. 자,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지금 전두환 대통령의 문제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없었는데 있었다고 조비오 신부가 얘기했다 문제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있었다라는 증거가 제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90년대까지는 없었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막 이상한 증거 들고 와가지고 전일 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은이 헬기 사격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1층에서도 절로 쏴버리면 10층 맞을 수 있는 건데 10층에서 헬기 사격이 해서 탄은이 발견됐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지금 전두환 대통령한테 1년 6개월 때리고, 뭐 제가 볼 땐 뭐 1년 이상 징역형 나올 것 같은데,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진실과 법치는 5.18을 중심으로 다 무너져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전두환 쪽의 변호인, 아니 그게 헬기 사격 사상자가 있었다면은 그 목격자들은 도대체 40년 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헬기 사격선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 즉 5.18이라는 성역 앞에서 보수파리들이 머리 숙이고 엎드려 빌면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거짓 선동이 돼버렸다.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이 문제는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승산 없는 북한 침투설은 버리고 승산 있는 헬기 사격 조작을 물고 늘어져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꼴 났습니까? 이 당시에 대통령, 글쎄 이 당시는 보안사령관에다가 중앙정보부장이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안보 총괄 책임자가 자기의 정보를 갖고 헬기 사격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조갑재 대표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면은 이게 된다라고 진짜 믿었을까 조갑재 대표가? 이게 하나 무너져 나가면은 이제 5.18 대에서는 입만 열면 감옥 가는 사회가 나온다고 저를 비롯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대놓고 본인이 광주에 취재 가봐서 아는데 북한군은 안 들어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걸 박살내버리니까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조갑재 대표가 아주 치밀하게 왜 헬기 사격이 없었는지를 각종 증거를 가지고 잘 써놨어요. 잘 써놨습니다. 이건 엄청 긴 글인데, 여기서 가장 쉬운 길은 그 당시 헬기가 코브라 헬기인데
이게 발칸포를 쓰면은 500발씩 나가버리 1분에 1000발이 나가버리는데 광주에서 건물이니 뭐 도로에다 대고 코브라 헬기에 발칸포를 쐈다가는 거는 수천 발 수만 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두 발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한번 딱 잡아당기는 순간에 드르르르 해가지고 그냥 몇백 발이 튀어나가는 그 헬기 사격이 왜 증거가 안 나오냐. 이 정도면 답 나온 거 아니에요? 헬기 사격 없었다는 거? 자, 이걸 조갑재 대표가 잘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안 먹히잖아요. 자, 북한군 침투도 팩트로 인정된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정황 증거만 얘기하죠. 그러면 그냥 놔두면 돼요. 조갑재 대표 입장에서는 북한군 침투한 증거는 없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온갖 어용 방송사에 나가가지고 내가 장담한다. 한 명도 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지만원 박사 플러스 북한군 침투설 얘기하는 컨텐츠가 방통심의 해가지고 다 삭제당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다 엄청난 이제 파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입도 못 벌리게 막아놓고 저 피플파워 쪽에서는 북한군 개입설을 세미나 열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 헬기 사격까지도 조갑재 대표가 자신하는 이건 절대 없었다고 자신하는 헬기 사격까지도 이제 없다 그러면은 구속이 되는 사태에 대해서 조갑재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전두환 대통령 구속될 수 있죠. 재판 강제해서 하는데 그럼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5.18 문제는 각종 설이 너무 많아서 그걸 그냥 난전을 벌이고 있다가 결국 김정은이 생포해가지고 서랍에 있는 자료권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각자 입장 얘기하고 던지면 돼요. 그리고 국회에서 특조위를 만든다 그러면은 특조위에다가 지만원 박사 사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싸워 알아서 안 들어왔다는 사람하고 이걸 왜 정규제 조갑제가 나서가지고 칼같이 끊어버려가지고 이 사단 냈냐는 거죠. 이거 지금 이 방송 가지고 제가 또 구속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방송 가지고 조갑제 정규제 빼고는 다 구속될 수 있어요. 5.18 문제에서 입 잘못 떠들면 지금 왜냐 자 피플 파워들이 비밀리에 5.18 단체와 강조해서 비공개 간담회 열었습니다. 아니 자신 있으면 공개 간담회 하지 슬쩍 숨어서 간담회 합니까? 한겨레한테 알려준 거겠죠. 이제 5.18 단체들이 한겨레한테 알려줬겠죠. 김종인 등등 지금 여기 누구 나갔냐면은 정은천, 김선동 여기 김종인 안 나가나 보네. 5월 8월 광주 가서 엎드려 빌었죠. 김종인이가. 김종인은 빌만해요. 본인이 5.18 때 국보위에서 전두환 정권에 부역하고 있었으니까 본인은 엎드려 비는 건 좋은데 김종인 말고 보수단체에서 국보위 들어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피플파워 안에서든 바깥이든 본인이 가해자인데 따지면은 5.18에 본인만 빌면 되는데 본인이 무슨 보수를 대표하는 것처럼 갖다 빌면서 이제 완전히 5.18 성역화를 만들어주고 자기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는 겁니다. 김종인이. 자, 김종인 엎드려 비니까 5.18 단체가 야, 너 김종인 일로 와봐. 우리가 요구한 거 다 들어. 그래서 이 비밀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자, 유튜브 등에서 활개치는 5.18 요구를 막기 위해. 아니 5.18에 대해서 북한군이 들어왔다 그러든 폭동이라 그러다 그러든 역사 해석과 표현의 자유인데 이제 5.18 내에서 아예 입을 못 여는 법 처리에 힘을 써달라. 정은천 위원장은 당내 여론이 모아진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 5.18 대해서 다른 얘기하면 구속시키는 법을 처리해주겠다. 하태경 소속 의원들이 5.18 망언하면 당원 정지. 와, 이것들이 보세요. 하는 짓들 보세요. 이거. 이게 자유주의, 이게 보수? 이게? 아까 보여드렸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하고 못 만났다는 거짓말까지도 무죄를 선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언론 자유인데 5.18만큼은 저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뭐 바람을 폈니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무죄가 나왔어요. 그것도
하태경은 뭐 어차피 뭐 친문 좌익이니까 넘어간다 치도 이 정은천 위원장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대해서 딴 말하면 다 잡아넣자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5.18에 대해서만 이제 잡아넣겠다. 이게 보수 정당이에요? 이게? 야, 이제 심지어 같은 편이니까 하태경 전두환 미화 흔적을 정리해야 한다. 아니 전두환 대통령이 공도 있고 과도 있죠.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무슨 전두환 기념석을 없애버리고 군 부대 내 전시의 미화 시설물을 다 없애버려라. 이게 지금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과 이 하태경 이런 자들이. 자,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거는 5.18 3법이거든요. 5.18 3법 중에서 뭐 무슨 보상금 뭐 이런 것까지는 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5.18 대해서 딴 말하면은 감옥 보내겠다는 법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가 완전히 파괴된 거죠. 자, 5.18만 할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대해서는 거짓말로 유폐로 다 무죄. 앞으로 세월호부터 해가지고 광우병 싸그리다. 싸그리. 입만 열면 감옥 보내겠는데 김종인 세력이 협조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해서 헌법에다가 5.18과 탄핵 정신을 집어넣어서 내각제 연방제 해먹겠다는 게 김종인과 문재인의 파트너십 아닙니까? 5.18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종인 세력은. 김종인과 하태경 등이 원하는 내각제로 가려면은 이자들은 문재인 쪽은 내각제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너희가 더 갖다 바쳐. 헌법을 싸그리 탄핵과 5.18로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촛불로. 그거 해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이거.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반발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잡는 거죠 이제. 보수 내에서 이제 5.18이든 세월호든 딴 말 나오는 것을 싹을 잘라야지 내각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제2의 차명진 막아라. SNS 막말 검사. 야, 당무 감사라는데 SNS에서 한마디로 문재인이 싫어하는 말 했냐 안 했냐를 따져서 지금 그거를 조사하는 비용이 16%다. 문재인이 싫어하는 말들은 다 잡아가지고 잘라버리겠다. 그래야지 내각제 개헌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전통적 역사관은 말살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오네요. 극우 논란의 단절을 통해 과거와의 절연, 대한민국의 발전의 역사를 절연하고 문제의식 역사관으로 싹 다 넘겨주는 대가로 이자들은 내각제로 장관, 총리 해먹겠다는. 제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매국노라는 표현 쓰면 제가 또 처벌을 받아요. 매국노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민족의 반역자가 아니에요? 이 모욕죄에 대해서 제가 안정권에게 사회 부적응자라 그랬다가 지금 100만 원 지금 약식 기소로 올라가는데 제가 이거는 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저는 폐지주의자 아니에요. 안정권이처럼 저질 쌍욕을 퍼본 자는 모욕죄로 처벌하고 모욕죄로 구속도 시켜야 되는데 공적인 정치인,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정치인이 내가 볼 때 100% 나라를 팔아넘기고 있는데 그걸 매국노나 민족의 반역자였다고 저를 처벌해버리면은 저는 이완용보다 더한 자들이라 보는데 제가 재판받을 때 그랬어요. 아니 매국노 대해서 내가 판사한테 아니 그러면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고 있는데 그럼 저 사람 매국노라 그러면 처벌할 거냐. 판사가 답을 못해요. 그래서 벌금을 30으로 깎아버렸는데 이 모욕죄에 대해서도 욕설이 아닌 비속어가 아닌 정치적 평가는 다 무죄 내려야 된다. 내가 민족의 반역자였다 기분 나쁘다고 왜 처벌하냔 말입니다. 민족의 반역자들이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쪽의 표현의 자유는 120%, 문재인이 싫어하는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막말 감사가 이게 막말이 뭐냐 이거죠. 막말이 세월호에 대해서 다른 말하고 5.18 대해서 다른 말하면 막말이냐 이거예요. 차명진 의원? 차명진 의원이야말로 언론에 나온 기사 그대로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이게 왜 막말이에요? 언론 보도. 그 언론 보도 아직까지 떠 있어요. 언론 보도 아직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발언이 왜 막말입니까? 하나님 발언이 기독교 신자가 당직자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왜 막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지금 뉴스원이에요. 지금 뉴스원. 뉴스원은 약간 오른쪽에 기운 매체인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극우와 결별해야 한다. 한마디로 문재인에게 거슬리는 말하는 자들과 결별을 해야지 내각제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제 이 친문 어용 매체죠. 오마이뉴스 친문 어용 매체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자신들의 역사관과 자신들의 정치관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솎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문재인 당을 솎아내는 게 아니고 문재인 어용 매체면은 문재인 당에서 기분 나쁜 말하는 사람을 솎아내야 되는데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을 솎아내요. 왜? 김종인 믿고 야 네가 정리한다 그랬지? 야 얘 잡어. 문재인 쪽이 지령 내리잖아. 얘 잡으라고 지금 얘 잡으라고. 이게 옛날 같았으면 이런 기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기사가 왜 오마이뉴스 나갑니까 이게? 자 무슨 말했냐? 김성경 부산 동구의원 문재인 정부 국보법 없애려 했어. 이게 막말이야 이게? 이거를 잡으라고 오마이뉴스가 지령을 내려요. 왜? 얘네들이 이미 잡겠다고 했으니까 제2의 차명진 잡겠다고 고자질만 해주세요. 우리가 다 잡아 쳐 죽일게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바로 딱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얘 잡어. 아니 그리고 육군 땅깨알 보병이 왜 막말이며 한강가 말거리 왜 막말이야 이게. 자 김성경 의원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 생각한다면서 남북한 평화라는 어휘대로 대한민국을 기망하고 자신들의 적화 통일을 위한 전략 전술의 일환이라며 우린 동조해서 안 될 거. 이게 막말이야? 문재인이 적화 통일을 위한 전략 전술의 일환을 하고 있다. 이게 왜 막말이냐고 이게. 이것도 제명하겠죠 이제 이러면은. 아니 남베트남이 적화될 때 평화협정을 내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6개월 만에 적화 통일 교훈이 있다. 이거 팩트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북한이 평화라는 단어를 자신의 야욕을 숨겨 선전선동의 전략으로 사용했다. 좀 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다 정리한다 이거죠 이제. 문재인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등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려 애쓰는 모습이 한둘이 아니다. 수백 건 넘죠 수백 건. 고영주 변호사가 지금 문재인 공산주의자를 했다가 지금 징역 8개월인가 받았는데 문재인이 왜 공산주의자인지 공산주의자의 행태를 한 거는 30가지를 넘게 제시했어요. 지금 재판부에다가. 그거 싹 다 갖다 버립니다. 재판부는. 자 이러니까 민주당은 김종인만도 못해. 야 이제 보수는 무조건 김종인 선 넘어가지 마. 김종인이 얘기하는 거 이상 넘어가지 마. 딱 가이드라인 정해주죠. 이제 이런 게 한두 개 나올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각제 경할 동안에 이런 게 한두 개 나올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장외 보수 태극기 들고 있는 장외 보수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때려주기자 가다가 다 전멸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수 내 사기꾼들 잡아내고 두 번째는 김종인 저걸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종인을. 이 상황에서 뭘 문제를 끌어내요 이 상황에서.